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혹시 팬덤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팬덤이랄 건 없지만 가끔 SNS 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시거나 뭐 DM 보내시는 분들은 계신데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응원도 있고요.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댓글 같은 걸 잘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이 또 보이는 방송에 나가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러면 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또 네. 약간 다른 지역의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주 좀 뭐랄까요 이제 인간적으로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이런 지형이 대단히 팬덤 정치의 한 좀 전형을 보여주는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국회 방송 유튜브 보다 보면은 좀 너무 강한 댓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문제는요. 우리 정치권에 좀 요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강성 지지층들 탈당이 이어지면서 당원권 강화에 나섰는데요. 당원 주권국 신설을 추진하고요. 국회의장 원내대표 후보 경선에도 당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팬덤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민주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좀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원 주권국 신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한 비대위 체계에서 이제 당원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또 당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원 주권국이라는 게 아마 다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이제 표명되기를 바라는지를 좀 의견 수렴 절차를 하는 네. 그런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그 방향성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장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당원들에게 투표 권한까지 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물음표는 좀 다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직은 당원이 뽑고 선출직은 국민이 뽑도록 그리고 국회직은 의원들이 뽑는 관행과 어쨌든 제도들이 이제 있어 왔던 부분인데 네. 지금 국회직인 겁니다. 원내대표나 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원이 당연히 당원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긍하고 새기는 게 필요하지만 네. 정말 당원들에게 지금 이제 추미애 당선인 이 일을 계기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이제 투표 권한이 부여되거나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300만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과다 표집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국회직에 또 이제 선출직에 당원의 의견을 전부 이렇게 다 수용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민주당을 탈당한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2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탈당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 좀 분노를 누그러뜨려 달라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강성 당원들, 민주당 네. 강성 당원들의 이러한 태도들은 사실은 예상이 됐던 것이죠. 강성 당원들의 지지의 중심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대권 후보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바로 대선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바로 이제 당대표로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그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강성 지지층이 본인을 지지를 하는데 강성 지지층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제명인의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의 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말로는 굉장히 소통을 잘했는데 어떠한 중도층의 어필하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지 않았나 싶었지만 결국 22대 국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그동안에 친명계로 보이지 않았던 인사들이 공천 학살을 당하고 대표적 친명 원외 그룹이었던 더민주혁신회의 네. 이쪽에서 대규모 공천을 받았죠. 이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이분 중에 31명이 이번에 원내로 진입을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개파가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원내로 진입을 하고 이분들도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지금 새로 22대에 들어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의원들이, 새로운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죄송합니다. 네. 강성 지지층의 어떠한 이러한 요구들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형태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 조금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민주당이 그 자정 작용을 한 것인지 워크숍에서 그 특강을 했는데 팬덤 정치 특강을 했더라고요. 네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읽었던 혐오하는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팬덤 정치를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서로가 다르게 옳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만 옳다고 하는 정치. 왜냐하면 팬덤 정치는 상대를 적으로 그리고 오답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죠. 정당성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의견, 정치인, 굉장히 여러와 같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지만 그 반작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의장직에서 물러나시게 되는데 만약에 기여하는 바가 정치에 있다면 이른바 팬덤 정치가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0.1% 미만일 그렇게 표현을 것이다 쓰셨죠. 왜냐하면 제가 한 정기 은퇴를 앞두고 계신 한 정치인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평생 정치를 해봤을 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도층을 보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당의 확장성과 어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국민들의 어떤 다수를 위한 길을 모색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타협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정치는 그건 정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좀 공론화됐으면 하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하는 바람도 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틀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퇴임 기자 간담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렸었는데 그때 그 팬덤 정치를 조명하면서 지금 이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서 팬덤 정치의 폐해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던 이슈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팬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현역 정치인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었고 그때 가결이 된 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들이 익명으로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결이 되었을 때 그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도대체 누가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냐라고 하면서 색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쨌든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무기명 투표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국회의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죠.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 우원식 후보를 누가 지지했느냐 그러면서 뭐 고민정 당선인이라든지 몇몇 그런 그 지지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굉장히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민주당에서 또 하는 이야기들은 뭐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국회의장 선거라든지 법상으로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그 선거를 투표를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도 당원들에게 뭐 김민석 의원은 10% 그리고 양문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더민주혁신회의 출신인데요. 이분은 50% 정도까지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국회법상으로 특히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1당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1당과 2당, 여당과 야당을 조율하는 자리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들의 입맛에 맞게 제도를 바꿔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의원급들을 중심으로 발언이 나온다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것이 이번 민주당 워크숍의 주제였었다고 해요.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굉장히 참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났던 게 그 2년 전에 지방선거 참패했을 때 그리고 네. 대선에서 또 졌을 때 이재명 책임론이 있으면서 뭐 소총을 준비했다 아니면 뭐 사무실에 난입을 하고 또 문자 폭탄을 보내고 살해 협박을 하고 네, 네, 그랬던 것들이 참 맞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계 복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팬덤층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팬카페에 일부 회원들이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한 그 조정훈 의원과 홍준표 시장 등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건데요. 문자 폭탄까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여당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중심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팬덤 정치 피해를 줄이려면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또 여당 측에서도 여권에서도 팬덤 정치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이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이게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책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했을 때 훨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입법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면이 바뀌어서 정말 대치하면은 그 피해가 이제 국민들한테 간다는 게 이제 지표로도 확인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지금 한국 정치가 어떤가? 지금 뭐 이런 부분이 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하는데요. 네. 서로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그냥 적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총선에서도 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을 서로 이렇게 반목시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네. 뭐 민주당을 향해서 구정물 이런 표현은 사실상 내부에서 대단히 카타르시스가 있다, 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이끌었던 부분도 맞지만 저는 정치인이 이런 언어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타협해야 그 부분과 관련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참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참여만 할 것 같고 내가 맞는 방향을 관철만 시킬 것 같으면 서로 간에 이 대립선은 전혀 모아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여러 정치 테러를 겪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는가 의문이에요. 이건 양당공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강한 그런 당원들 분명히 계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당원을 대표하는지는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화력이 세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 지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강성 지지층만 보고하는 정치가 정답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당의 대표가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면은 큰 그 지지층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팬카페가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네. 현재 한 20만 명이 넘는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드흔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7만 명이 조금 네. 넘으면서 7만 5천 명 정도? 최근 이제 계속적으로 좀 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둘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인의 마을과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유튜브도 뭐 골드 버튼을 받을 정도로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인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드흔이에 본인 참여해서 글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고 자발적 팬카페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팬들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적대시하고 이런 글들을 올리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정치인이 사실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제명인의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팬들에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은 찐명계는 아니고 오히려 뭐 5선에 정성호 의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정성호 의원에게 마음이 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따라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제 지지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치계로 결국 돌아왔을 때는 본인의 팬덤을 어떻게든 함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팬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자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뭐 팬덤 정치 1호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각에선 온라인 당원제가 이렇게 팬덤 정치를 촉발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 회원이 7만 명을 넘고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20만 명 정도 제명인의 마을. 아 그렇군요. 그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 팬클럽이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20만 명이면 정말 상당한 인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VIP 경로설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특검을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내부 분위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그 각 당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은 설득의 총력전을 다 하는 거죠. 저는 김웅 의원이 한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김웅 의원. 네, 재의결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10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방조를 넘은 공범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국면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본인이 언급한 VIP 경로설 녹취가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뢰죄로 막 영장을 치고 지금은 수뢰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해명을 했다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공의 사실을 본인의 그것도 군대 조직에서 본인의 상관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꾸며낸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증거로서 다 탄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하다 한 해병이 사망했습니다. 군인은 본인의 목숨도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유일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수사를 뒀으면 됩니다. 2명을 입건하겠다고 의견을 내든 10명을 입건하겠다고 의견을 내든 그거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외압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경찰로 이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경찰로 이첩된 기록을 뺏어오고 다시 탈환해서 오고 그 과정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대단히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대통령은 이미 선택을 하셨죠. 저는 그게 오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에는 상당히 반하니까요. 그럼 그 공을 받았을 때 민주당 입장은 그냥 상수고요. 변수는 국민의힘의 입장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은 당연히 반대하는 게 입장인지 압니다만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좀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2대 국회 가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핑퐁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왔는데 그땐 이타표 8표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장담하기 어려워요. 만약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되면 이 국정운영 대단히 어려워지실 겁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분들 양심을 믿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한 58분 정도가 낙선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어떤 또 표를 던질지 모르는 부분, 무기명 투표라는 부분, 저는 국민 뜻을 겸허히 새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는 그 국민의힘 측
네.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론은 반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이번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있어서 그 기자의 질문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생각하고 의혹이 있다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 반대라는 것을 당론을 채택한다는 건 저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김기한 사령관을 소환 조사를 하고 박정원 대령과 지금 대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수사를 지켜보고서 그 이후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지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있어서 바로 다음 주 한 28일 정도에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재의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의결에서도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유희동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3명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세 분이죠. 3분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더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2요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8일에 있어서는 당론으로 돼 있는 대로 함께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22대 국회에서 이게 제2결도 안 됐을 때 22대 국회에서도 첫 번째 법안으로서 최상병 특검을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있다라고 해도 여야 간은 어느 정도 협의는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얼마나 더 걸릴 것인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피의 사실 공표의 내용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의 나온 대통령의 이미 의견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변경을 하려면 당정 간의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28일 날 그냥 그대로 이제 의결을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빨리 그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대통령과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과도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28일에는 지금의 법안 자체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소 조항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께서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고 또 그 이전에는 그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무기명이니까 좀 용기를 내달라 이렇게 편지를 다 보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장윤미 변호사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저는 물리적으로는 17표의 반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숫자인 건 맞죠. 네.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부분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듯이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수처가 태동할 때부터 군 관련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웅 의원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와 관련된 피의자 혐의가 있으셨죠. 공수처에선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이 없어요.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건의 바로 윗선은 한동훈 전 위원장, 더 그 윗선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 마무리 짓더라도 그 이후에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드루킹 특검 때는요. 민주당이 추천 권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때는 또 당사자 지위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추천 권한을 못 가졌던 거죠. 이런 부분을 저는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은 거고 전 17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여심저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